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무심코 드시고 계시지만 사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뇌졸중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정혜준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습관과 건강 변화를 지켜보면서 과일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젊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신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과일을 계속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혈관에 부담을 주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당분이 높은 과일을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이 과도하게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뇨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매일 아침 바나나 한두 개로 하루를 시작하시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반대로 꼭 챙겨 드셔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을 바로잡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과일 드시고 나서 몸이 이상하게 무겁거나 피곤하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일 겁니다. 댓글로 지금 어떤 과일을 자주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 지인의 아버님이신 박영수 68세님인데요. 이분은 평생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특히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믿으셨죠. 매일 아침 바나나 한두 개와 포도 한 송이를 꼭 드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어온 습관이었고 본인은 이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과일을 드시고 나면 오히려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때쯤 되면 극심한 허기를 느끼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셨는데 어지럼증까지 생기면서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당 수치가 당뇨 직전 단계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혈당을 계속 높이고 있었던 거죠. 다행히 저와 상담을 하시면서 과일 섭취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바나나와 포도를 끊고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공복에 먹지 않고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기로 하셨죠. 불과 석 달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과일 섭취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당뇨와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과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드시는 바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정말 풍부한 과일이죠. 젊을 때는 이 칼륨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요.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게 되고
이게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노화학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심장마비 위험이 무려 4배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바나나 하나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직접 만난 이순자 72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를 드셨어요.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해서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다고 하셨습니다. 급히 응급실에 가셨는데 심장 부정맥이 심하게 나타난 거예요.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바나나를 끊으라는 조언을 받으셨고 그 후로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여러분, 60세가 넘으셨다면 바나나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반 개 정도만 드세요. 그것도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절대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안 됩니다.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칼륨까지 한꺼번에 흡수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바나나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맛도 좋고 먹기도 편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특히 가을이 제철이라 이맘때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포도에는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분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당분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다 당덩어리입니다. 이걸 한 송이 드시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한국당뇨병학회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5,000명을 대상으로 5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포도를 자주 먹는 그룹과 거의 안 먹는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했는데요. 포도를 자주 드신 분들의 당뇨 발병률이 2.8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난 거죠. 이건 포도의 높은 당분 때문입니다. 게다가 포도는 혈당 지수도 높아서 먹자마자 혈당이 급등합니다. 둘째 문제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포도에는 옥살산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옥살산이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런 결석이 더 잘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정호 66세님은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거의 매일 포도를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신장 결석이었어요. 그것도 꽤 큰 결석이 여러 개 생겼더라고요. 정말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포도는 또 다른 위험도 있습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 때문에 약을 드시는데 포도가 그 약의 효과를 방해합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성분이 약물 대사를 교란시켜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포도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선택하세요. 블루베리는 당분이 훨씬 낮고 항산화 성분은 더 풍부합니다. 혹시 포도를 드신 뒤에 속이 불편하거나 갈증이 심하게 난 적 있으신가요? 그건 혈당이 급등한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포도는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죠. 특히 요즘은 수입 과일이 흔해져서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고는 60세 이후에는 정말 위험한 과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혈당 지수가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망고의 혈당 지수는 55에서 60 정도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먹자마자 혈당이 급격히 오른다는 뜻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진행된 노인 건강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망고를 자주 먹는 60세 이상 그룹의 평균 혈당 수치가 안 먹는 그룹보다 40%나 높게 나타났어요. 40%요?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망고 하나가 이렇게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망고의 또 다른 문제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망고는 온나무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오치나 캐슈넛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망고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 체계가 예민해지는데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만난 오미숙 70세님이 그런 경우였어요. 이분은 평생 망고를 잘 드셨는데 70세가 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망고를 드시고 나서 입술이 붓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심한 경우 호흡이 곤란해지셨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망고는 또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섬유질이 많긴 한데 60대 이후에 약해진 소화 기능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60세가 넘으셨다면 망고는 가능하면 아예 피하세요.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주 작은 조각을 식사 후에 드시고 반응을 지켜보세요. 혹시 속이 불편하거나 피부 반응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망고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과일은 감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과일이죠. 달고 맛있어서 많은 분들이 즐기십니다. 특히 곶감은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고요. 하지만 감은 60세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과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감을 드시면 입안이 떨죠. 그게 바로 탄닌 때문입니다. 이 탄닌이 위장에서 단백질과 만나면 응고됩니다.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위석이라고 하는데요. 위석이 생기면 소화가 안 되고 복통이 심하고 심한 경우 장폐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위석으로 입원한 환자들을 조사했더니 70%가 감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복에 감을 먹거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석 발생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영철 69세님은 곶감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거의 매일 곶감을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심한 변비와 복통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소화불량이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위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고 결국 수술로 제거하셨습니다. 정말 큰 수술이었어요. 모두 곶감 때문이었죠. 감의 두 번째 문제는 높은 당분입니다. 감 하나에 들어있는 당분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단감이나 곶감은 당도가 정말 높습니다. 이걸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게다가 감은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소화 기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설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가을 별미라고 해도 60세 이후에는 감류 과일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아주 소량만, 그것도 식사 한참 후에 드세요.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되고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과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위석 발생 위험이 몇 배로 올라갑니다. 혹시 감을 드시고 속이 불편하거나 변비가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감은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피해야 할 4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이죠. 이 과일들은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신장에 무리를 주고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위장 문제를 일으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던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노후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과일이에요. 작지만 정말 강력한 과일이죠.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치매잖아요. 블루베리는 치매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블루베리를 하루에 한 줌씩 12주 동안 드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특히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이 25%나 향상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블루베리 한 줌으로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나나나 포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블루베리는 당분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이 급등하지 않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혈관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안토시아닌이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 예방에 탁월하죠.
그런데 블루베리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안 좋아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손으로 한 움큼 정도요. 그 이상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는 냉동 제품도 괜찮습니다. 냉동에도 영양소가 거의 파괴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가격도 저렴하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에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거나 오후 간식으로 그냥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아침에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말 건강하고 맛있는 조합이에요. 여러분은 블루베리를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드셔보지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라도 꼭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에 사과 하나면 병원 갈 일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사과가 정말 중요해요.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입니다. 이 펙틴이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줘요. 당분이 몸에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급등하지 않는 거죠. 또 펙틴은 장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변비가 많이 개선됩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장내 좋은 균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요. 특히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꼭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매일 사과 하나를 껍질째 먹은 그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심장질환과 뇌졸중 위험이 크게 낮아진다는 겁니다. 사과 하나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과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껍질째 드시려면 농약 걱정이 되시죠?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푼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는 하루 한 개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어요.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딱 한 개만 드세요. 사과를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아침 식사 1시간 후를 추천합니다. 공복에는 피하시고요. 식사 후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껍질째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깎아서 드시나요? 껍질에 영양소가 정말 많으니까 오늘부터는 꼭 껍질째 드셔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지방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이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6개월 동안 먹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크게 향상됐어요. 특히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으로 시력이 떨어지시잖아요. 아보카도가 그걸 예방해줍니다. 아보카도는 또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좋은 지방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급등하지 않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하지만 아보카도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꽤 높아요. 아보카도 한 개가 대략 3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게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어요. 아보카도는 샐러드에 넣어 드시거나 빵에 발라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요.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말랑한 게 좋습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한 겁니다. 집에서 후숙시키려면 바나나와 함께 두시면 빨리 익어요. 혹시 아보카도를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직 드셔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뇌 건강과 눈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과일이냐 채소냐 논쟁이 있지만 식물학적으로는 과일이에요. 토마토의 가장 강력한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이 라이코펜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그 효과가 정말 대단해요. 특히 전립선 건강에 좋고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들을 2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토마토를 일주일에 10회 이상 먹은 그룹은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차이가 난 거죠. 라이코펜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 덕분입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좋아요. 유방암이나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토마토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을 낮춰준다는 겁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적당히 들어있어요. 바나나처럼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한 양이죠. 이 칼륨이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칼로리도 낮고 당분도 적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토마토를 드실 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생으로 드셔도 괜찮지만 가열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몇 배로 높아집니다.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토마토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늦은 밤에는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토마토의 산 성분이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늦게 드시면 안 됩니다. 낮에 드시거나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는 하루에 중간 크기로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방울토마토라면 한 줌 정도요. 샐러드로 드시거나 계란과 함께 볶아 드시면 맛있습니다. 토마토 주스로 드셔도 좋은데 시판 제품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조리해서 드시나요? 건강을 위해서는 조리해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 꼭 챙겨 드셔야 할 4가지 과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죠. 이 과일들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뇌 건강을 지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암을 예방합니다. 젊을 때보다 더 신중하게 과일을 선택하셔야 하는데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노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과일과 반드시 챙겨야 할 과일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바나나는 칼륨이 너무 많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도는 당분과 옥살산이 높아서 당뇨와 신장 결석을 유발합니다. 망고는 혈당 지수가 너무 높고 알레르기 위험이 있습니다. 감은 탄닌 때문에 위석을 만들고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4가지 과일을 잘못된 상식에 의존해서 계속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당뇨로 진행되고 신장에 결석이 생기고 심장 부정맥이 오고 위석으로 수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과일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특히 공복에 이런 과일들을 드시면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반대로 제가 권해드린 4가지 과일을 올바르게 드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사과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변비를 개선합니다. 아보카도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눈 건강을 지키고 좋은 지방으로 포만감을 줍니다. 토마토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고 전립선 건강을 지킵니다. 이렇게 올바른 과일을 선택하면 뇌 건강, 혈관 건강, 소화 건강, 암 예방까지 모든 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과일 섭취 습관을 바꾸신 분들은 몇 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과일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과일을 먹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등하고 췌장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반드시 식사 1시간 후에 드세요. 둘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과하면 안 좋아요. 블루베리는 하루 한 줌, 사과는 하루 1개, 아보카도는 하루 반 개, 토마토는 하루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을 넘기면 오히려 당분 과잉이나 소화불량이 올 수 있어요. 셋째, 과일의 특성을 이해하고 드세요. 블루베리는 냉동도 괜찮고,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하고, 아보카도는 샐러드나 빵과 함께 먹으면 좋고, 토마토는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작은 지식들이 모여서 큰 건강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포도를 피해야 하고,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바나나를 조심해야 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과일 섭취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당분이 높은 과일을 피하고, 신장 질환이 있으면 칼륨이 높은 과일을 피하고, 위장이 약하면 산 성분이 강한 과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아침 공복 과일을 끊으세요. 대신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시고 식사 1시간 후에 블루베리 한 줌이나 사과 반 개를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와 소화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이 한 가지만 바꾸신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이게 뭐 그리 대단한 변화겠냐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확실히 느끼셨어요. 아침에 몸이 가볍고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혈당 수치도 안정적이고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바나나와 포도는 가족들에게 주시고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를 사오세요. 마트 가실 때 아보카도와 토마토도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느껴보세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일뿐 아니라 60대 이후 반드시 줄여야 할 음식과 꼭 늘려야 할 음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어떤 조리법이 좋은지, 어떤 식재료를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60대 이후에 완벽한 식생활 가이드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과일 중에서 오늘 영상을 보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신 게 어떤 건가요? 바나나인가요? 포도인가요? 아니면 망고나 감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일을 드실 계획인지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큰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